안녕하세요. 이한소장입니다. 사주로 인간관계를 볼 수 있다라는 제목을 지금 띄워놨어요. 우선 여러분 주변에 화가 나면 갑자기 그 카톡 숫자 1을 안 지우고 며칠 동안 잠수 타는 분들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서운한 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카톡으로 막 이렇게 연타로 치면서 따져 물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도 있어요. 흔히 성격 차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명리학의 눈으로 보면 이건 그 사람이 타고난 시공간의 에너지 리듬이 다르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그동안 이해가 안 가던 주변 사람들의 행동이 정말 소름 돋게 이해되실 수 있어요. 조금 더 내용을 추가하자면 내가 어떤 인간관계 성향을 가졌는지도 딱 3가지 정도로 포인트로 정리해 드릴 수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약속이 취소되면 속으로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주말에 약속이 갑자기 취소됐을 때 친구가 미안해,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못 나갈 것 같아,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그러면 겉으로는 아쉬워, 어떡해, 우리 엄청 기대했었는데 이러면서 다음에 봐, 다음에 만나 이러면서 갑자기 답장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사람의 내면에는 엄청 좋아, 잘됐다, 만에 또 소중한 시간이 생겼네, 이러면서 마음속으로 만세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사주 속에 편인이 있어요. 치우칠 편, 우리 인성할 때 인을 쓰죠. 이 글자가 강하게 딱 궁에 자리를 잡고 있거나 자리에, 아니면 수렴하고 응축하는 에너지가 이제 수 에너지가 있어요. 이 수나 토 에너지 강하거나 여러 개가 있을 때, 천간에 띄우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좀 두꺼운 사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 내 사주에 좀 토가 많아, 월을 끼고 수가 많아, 천간에도 있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속으로 내색은 하지 않지만 내 생각 자체가 약속이 취소되어서 더 다행이다, 어차피 나가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나가면 다시 이런 시간들을 좀 많이 쓰는 것도 아깝고 차라리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명리학에서 이 편인이라고 하는 에너지, 이건 바깥의 외부 환경의 방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내가 완벽한 동굴을 가질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만의 어떤 안전기지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주 속에 편인이라고 하는 인자가 지장간에 있는 것도 강하게 작용을 할 수 있냐 질문을 하신다면, 그건 지장간 속에 있는 이 월 속에서 튀어나오지는 못해도 강하게 계절의 하나의 작용으로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작용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름에 태어나셨지만 이 속에 정화가 들어있고 이 정화가 튀어나오지 못했을 때, 그런데 지금 내가 계절적으로 운적으로 이 지장간 속에 있는 어떤 에너지가 현재 운으로 왔단 말이죠. 튀어나오지 못해도. 그럼 이 속에서 이 에너지가 강한 사람들은 직접 사람을 만나고 오면 진짜 에너지가 다 방전이 되는 거예요. 기가 빨리는 거죠. 그래서 약속 취소가 된 게 오히려 잘 됐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강렬하게 느끼게 돼요.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충전할 시간을 라고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벌었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보상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런 사주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목 에너지가 또는 화의 에너지가, 이게 또 식상에 해당하는 분들, 이분들은 약속이 오히려 취소되잖아요. 그러면 몸이 막 근질근질해요. 다른 친구들에게 나 약속이 있었는데 취소됐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또 다른 약속을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약속을 잡거나 꼭 어떤 거리를 만드는 거죠. 또 다른 만날 일을 잡을 수 있어요. 자,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어떤 쪽이실까요? 자, 편의는 내가 숨을 수 있는 나만의 아지트라고 했어요. 내가 몸을 숨길 수 있는 아지트. 그리고 수나 토가 이렇게 강한 분들은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에너지가 낭비되는 것을 막아주는 얼음물 같은 에너지예요. 두 번째, 약간 무서운 분들이세요. 약속이 취소됐는데 대판 싸우거나 그냥 잠수 타는 분들. 제가 왜 무섭다고 그랬냐면, 이분들은 인간관계를 끊을 수가 있거든요. 인간관계를 끊을 수 있다. 한마디로 손절하는 거죠. 손절 타입. 조금 섭섭하고 서운한 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막 이제 그냥 푸는 거예요. 막 난리 치고 싸울 수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다 차단하고 갑자기 소식이 끊겨요. 갑자기 안 보여요. 프로필이 모두 기본 스타일로 바뀌고. 제일 무서운 건 손절하는 타입이겠죠. 완전히 이제 차단을 하고 없는 사람처럼 사라지는 거니까. 유령처럼 사라지는 스타일. 가장 무서운 거 유령처럼 잠수 타는 타입. 자, 잠수 타는 타입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사주에 혹시 금이 강하신가요? 지지에, 사주 밑에 글자에 원숭이 신금이나 아니면
이렇게 유금, 이건 좀 날카로운 에너지거든요. 이런 에너지가 지지에 두 개 다 있다. 위치는 상관없어요. 막 땡땡땡땡 하고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이분들은 전혀 반대예요. 그냥 조용해요. 조용히 잘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그냥 내 머릿속에서 잘라내요. 선을 강하게 긋고 너는 아니야. 너는 이제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 이러면서 엄청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겉으로는 대할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모르게 준비 없이 여기에 잘릴 수가 있어요. 손절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이미 끝을 낸 거죠. 좀 무섭죠. 그러니까 이걸 명리학에서는 금이 뭐냐면 여름에 숙성을 시켜서 만물이 자라잖아요. 근데 그걸 끊어내는 걸 우리가 숙살직이라고 해요. 숙살직 에너지. 이 숙살직이 때문에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저는 전혀 다른 타입이에요 하시는 분들은 왜 그런지 또 말씀드려볼게요. 목이나 아니면 모든 게 드러나는 화의 에너지가 밖으로 막 이렇게 분출을 하는 거잖아요. 목화가 봄과 여름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어떤 실수나 상대방이 넘어갈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뒷말 없이 바로바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사주명리학에서는 100% 이렇다라는 건 없습니다. 변수가 워낙 많고 위에 조상님, 부모님이 다르고요. 내가 살아가는 환경도 다르고 선택한 배우자도 다르고 직업도 다 다릅니다. 심지어 같은 사주라고 하더라도 살아가는 환경에 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서 살아가는지, 어떤 기후의 영향을 받고 어떤 지형에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영향을 다 받기 때문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냥 이렇습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목화가 강한 분들은 숨긴다기보다는 그냥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타입이 되죠. 그러니까 부부싸움도 마찬가지거든요. 금이 엄청 강하면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터트리지는 않아요. 조용히 헤어질 준비를 하는 거지. 불같이 싸우고 나면 이 목화가 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뒤끝은 없어요. 돌아서서 화해하고 풀린다. 제일 무서운 건 이 위에 있는 타입이죠. 이 숙살지기 타입 때문에 금 에너지가 강한 분들은 그냥 딱 손절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조용히 잘라내는 이 금의 에너지. 이게 제일 무서운 관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목화가 강한 분들은 진짜 목생화로 이 불처럼 확 터뜨리는 타입이기 때문에 오히려 앞에서 싸우고 풀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메신저 답장 스타일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메시지를 읽어도 답장을 안 해요. 읽기만 하고 답장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메시지를 읽기만 하는 타입도 있지만 아예 읽지 않는 분들 읽지도 않지만 답장도 안 하는 스타일. 어떤 쪽이 더 여러분들 더 섭섭하세요? 이 답장 스타일에 따라서도 인간관계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읽고도 답장을 안 하는 스타일이랑 이렇게 메신저 스타일을 보면 상단에 이제 바가 뜨잖아요. 알림으로 내용은 다 봤는데 이 숫자 1이 이거 다 은근 숫자 1 사라지지 않는 이게 이제 첫 번째고 이것도 오행으로 설명이 되거든요. 이 1이라는 게 떠 있는데 문자건 메시지건 신경 안 쓴다. 그러면 이분들은 주로 좀 토가 많을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100%라는 건 없습니다. 이게 토가 좀 많다. 이건 어떤 거냐면 무거워요. 묵직하고 이제 뭐 술토가 많다거나 이제 위토가 이걸 깨뜨리는 충이 없이 이게 좀 많은 스타일. 소리나 위토 그리고 이제 무토가 좀 중중한 분들 이렇게 이제 좀 많은 스타일. 그러면 알람창이 이렇게 떴을 거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생각 좀 했다가 정리했다가 답장해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 진짜 이 대지처럼 지표면처럼 너무 중후하고 묵직하니까 그냥 잊어버려요. 다른 거 바쁜 거 하시다가. 고의적인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의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시간과 공간이 좀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까먹고 상대방은 섭섭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좀 많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에너지에 병화 정화 같은 게 불이 많은 분들 4월에 병정화라든가 이런 이제 불이 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대방이 일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막 부글부글 끓을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계속 상대방에게 내가 중요한 얘기가 있고 그럼 전화를 하겠죠. 근데 안 사라져요. 그러면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무조건 바로바로 상대방이 좀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는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근데 이 화 에너지에 만약에 수가 섞여 있다. 이렇게 섞여 있어요. 병화, 개수, 병화, 임수 이런 식으로 섞여 있어요. 물론 이제 구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100%는 아니에요. 그냥 재미로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섞여 있으면 조금 재미있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보기는 봤어요. 읽기는 바로 읽었는데 수라는 것은 지혜를 뜻하거든요. 조금
신중하다일까요? 표현을 좀 드리자면 이 수에너지가 좀 섞여 있으면 신중해요. 신중하면 어떻게 내가 답을 해야 되지? 그래야 상대방이 오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조금 시뮬레이션을 돌린다. 동작을 시켜보는 거예요. 예행 연습을. 그러면 장문의 어떤 문장을 쓰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타이밍이 참 중요해요.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읽기는 읽었는데 내가 답장을 하지 않게 되는 거니까 요즘 이야기로 일십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조금 정리가 되시는 게 이게 조급증이 불과 관련돼 있거든요. 이 화 에너지랑. 그러면 신중한 게 수 에너지가 그랬잖아요. 수국화. 이렇게 계속 머릿속에서 수국화로 싸우게 되는 거죠. 자, 토가 강하면 무겁기 때문에 이게 기토도 너무 많으면 아까 제가 무토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기토가 이런 식으로 포개어져 있잖아요. 글자 간격이 있어도 이런 식으로 2개가 있다거나 아니면 3개가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무토랑 같은 효과를 내는 거예요. 무거워요. 시뮬레이션을 해본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화랑 수랑 조급한 거랑 신중한 거랑 같이 이렇게 머릿속에서 막 계속 악마와 이 천사가 막 이렇게 말다툼을 하고 있어요. 시뮬레이션 돌리다가 언제 보내지 하는 게 또 흐지부지 돼요. 일십이 돼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일상적인 어떤 행동의 스타일, 패턴을 명리학적으로 시공간의 에너지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떠셨을까요? 사주는 막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창하게 내 미래를 언제 보고 언제 내 인생이 끝나고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사소한 메시지를 보내는 이런 행동 패턴들, 스타일, 또 인간관계를 맺는 행동 패턴 하나하나가 결국 다 모여요. 다 쌓이고 모여서 올해가 되고 내년이 되고 10년의 흐름이 되고 이런 식으로 거대하게 내가 내 운명을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수를 가지고 사람 한 사람의 운명을 판단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태어났을 때 이렇게 태어났다는 거지 다른 환경적인 변수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무시하고 보는 위험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 이걸 명리학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조금 덜 해야지라고 조심을 할 수 있겠죠. 자, 댓글에 여러분들의 일간이나 아니면 오늘 말씀드렸던 이 3가지 스타일 중에서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를 남겨주시면 제가 천천히 살펴보고 또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이프 눌러주시고요. 오늘 또 이후로 제가 열심히 논문도 쓰면서 연구 결과가 또 생기면 그때 여러분들께 많은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